감사는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감사의 높은 주파수는 우리 몸의 건강을 깨우고 간절한 소망을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좁은 방 안에 둘이 같이 있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몹시 안 좋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무거운 공기가 온몸으로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말, 생각, 감정, 심지어 우리가 머무는 공간까지 모든 삶의 요소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토록 강력하게 느껴지고 또 전염됩니다. 다행인 건 사랑이나 감사 같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역시 똑같이 전해지고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우리 삶을 가득 채운 수많은 에너지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리시 넬슨과 지니 르메어 칼라바가 공동 집필한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입니다. 이 책은 감사의 힘을 도덕적인 미덕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관점, 즉 파동과 주파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데요. 감사의 파동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수록 감사 에너지를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무너진 면역력과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고 매일의 일상이 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럼 지금부터 단순히 소망을 꿈꾸는 것을 넘어 그것을 진짜 내 현실로 만드는 경이로운 감사의 비밀 전해드립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이다. 현대의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이나 상황이 자신의 신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기쁨이나 분노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디펙 초프라 박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에서 우리의 몸은 태어난 이후부터 배워온 모든 지식의 물리적 결과라고 설명했다. 감사는 우리 몸속에서 생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몸 안에서 특정한 화학물질로 변해 분비된다. 조지타운 대학의 생물물리학 교수인 캔더스 퍼트 박사는 이것을 감정의 분자라고 명명했다. 당신은 부정적인 만남이나 감정을 겪은 후 몸의 활기가 없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앨런 쇼어 박사가 2001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럴 경우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신경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당신의 몸이 다치고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화하고 감사가 넘치는 얼굴을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와 비교해보라. 긍정적인 만남이나 감정을 겪을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뇌로 흘러든다. 1997년에 우나스 모버그 박사가 논문에 발표했듯이 이들 화학물질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이며 즐겁게 여기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은 퍼트 박사의 설명이다. 우리의 뇌는 몸의 다른 부위와 분자 차원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움직이는 뇌라는 용어는 지적인 정보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심신의학적인 조직망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나 부위, 신경계, 호르몬계, 소화기계, 면역계 등의 조직망은 펩티드와 특수 메신저인 펩티드 수용체를 통해 서로 교류한다.
우리 몸에서는 매 초마다 막대한 양의 정보가 교환된다.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는 신경 펩티드와 수용체, 감정의 생화학 작용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의 주요 기관과 일개 부위가 서로 교류한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유형의 물질보다 소홀히 여기는 데서 벗어나 일종의 세포로 인식해야 한다. 감정은 정보를 물리적 실체로 전환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마음을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의 일종이다. 퍼트 박사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고 만성 우울증 환자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4배나 높다는 발표를 근거로 들어 생각과 감정과 신체 기관 사이의 밀접한 교류를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의 정신적, 감정적 메시지는 몸의 모든 기관에 전달되어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감사는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감기를 예로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런, 또 감기에 걸렸네. 겨울만 되면 연중 행사야. 봄까지 콧물과 기침에 시달릴 생각을 하니 끔찍하군. 감기에는 특효약이 없어. 존이 스프를 갖다 주는 건 고맙지만 난 스프라면 지긋지긋해. 그리고 감기에 치킨 스프가 좋다는 노인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의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당신은 몸의 나머지 기관이 대부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당신의 관심은 오로지 감기에만 쏠려 있다. 주변 사람이나 여건이 당신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당신은 오로지 현재의 비참한 기분을 더 강화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자세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감사가 어떻게 당신의 기침과 콧물과 쑤시는 몸을 효과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감기를 불평하거나 비참한 기분에 집착하거나 웅크리고 있지 말고 건강에 감사하는데 관심을 집중하라. 플라시보 연구를 통해 무수히 증명된 바와 같이 관심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비참하고 불편한 날들을 다르게 보낼 수 있다. 플라시보란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가짜약을 말한다. 그러나 플라시보를 복용한 사람들은 병세가 호전되었다. 플라시보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 알약이 그들을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들의 초점은 얼마나 아픈가에서 약이 얼마나 잘 작용하느냐로 옮겨갔다. 병세가 호전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런 관심의 전환은 통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위궤양 환자의 위산 분비를 중단시키고 심지어 암 환자의 악성 종양을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보였다. 질병이나 상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치유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파동을 발산한다. 반면 당신이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파동을 발산하면 그에 어울리는 파동을 끌어들임으로써 치유를 촉진할 것이다. 건강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은 질병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정적인 생각 대신 모든 것은 당신의 파동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에 초점을 맞춰라. 파동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된다. 감사한 생각은 주변 세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나 해석을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예를 들어 기침이 나고 하루 종일 끙끙 앓면서도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이 부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이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감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당신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기침이 나오는 걸 보니 감기에 걸린 게 분명해. 그런 다음 당신은 치유를 도울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단계로 옮겨갈 것이다. 감사에 초점을 맞출 때 감기에 걸린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지난번 감기에 걸린 이후로 오랫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 일인걸? 감기가 그렇게 빨리 낫다니 참 고맙지 뭐야. 감기가 빨리 낫는 체질인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지 몰라. 감기에 걸렸는데도 몸에 다른 이상은 없으니 다행이야.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고 심장 박동도 정상이잖아. 내 몸의 다른 부분은 최고의 상태야.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과 느낌을 가질 때 회복하려는 의지를 연료로 삼아 건강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식과 해석도 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콧물이 줄줄 흐르는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작은 고난을 지닌 건강한 존재로 생각한다. 또한 걱정하고 문병을 와준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한다. 이제 당신의 생각, 느낌, 인식, 해석은 건강의 파동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결과 그 파동에 부합하는 건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감사로 바꾸는 4단계다. 1단계,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라. 우선 당신의 복잡한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감사함으로써 건강의 파동을 창조하라. 당신이 건강하고 활기에 넘칠 때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이 건강할 때 몸에 관심을 가졌는가? 정기적으로 당신의 몸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복잡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몸에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라. 만일 당신이 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긴다면 며칠 동안 당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라. 몸에게 얼마나 비판적이고 감사와 거리가 먼 말들을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젠장, 또 소화불량이야. 내 위는 엉망진창인가 봐. 무얼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니 말이야. 아유, 아파라. 발가락에 또 물집이 잡혔네. 내 피부는 왜 이런 거야? 이놈의 여드름 자국. 정말 싫어. 그러나 당신의 위는 평소에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가? 또 당신의 발은 항상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당신 얼굴의 90% 이상에는 여드름 자국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혼자 웃고 찡그리고 삐죽거리기도 하지 않는가? 이제 몸에 대해 말하는 태도를 바꾸자. 몸이 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주는 것에 감사하라. 감사를 통해 몸의 건강과 웰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단계, 건강을 지향하는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면 어떤 믿음은 방해가 된다. 다음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보라. 그런 다음 어떤 믿음이 건강에 대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믿음이 그렇지 않은지 파악해보자. 당신은 타고난 체질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에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하는가? 병을 치유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과정이라서 많은 에너지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치유란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때에 따라서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나이를 먹으면 건강이 저절로 쇠퇴한다고 생각하는가? 질병이 활력을 없애고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때마다 점차 회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질병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태가 더욱 나빠진다고 생각하는가? 건강과 치유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을 제거하라. 믿음은 단지 습관적인 생각이며 자주 되풀이한 결과일 뿐이다. 건강을 지향하는 믿음이 당신의 새로운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다짐하라. 3단계, 자기 연민을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어라. 당신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연민은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일시적인 자기 연민이 아니라 나는 불쌍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다.
당신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당신의 파동은 건강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가 오래 지속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기 연민을 다음과 같이 좋은 감정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하라. 불쌍하기 짝이 없군. 콧물이 줄줄 흐르고 온몸이 쑤셔서 정말 괴로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이 같은 자기 연민을 다음과 같은 감정으로 대체하라.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이 뭘까? 내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도움이 될 거야. 4단계, 지금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이나 건강에 대해 감사할 일을 찾아라.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보다 강력한 건강의 파동을 발산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파동은 결코 속이거나 속지 않는다.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할 일을 찾기 전까지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지 말라. 감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내 발가락이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해. 조금씩이든 풍성하게든 일단 건강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라.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하기가 쉬워지며 감사의 파동이 강력하고 힘차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건강이 실현될 가능성도 커진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의 적십자 정형외과에 있는 환자의 80%는 질의 희생자로 의수나 의족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직원의 85%도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다. 그들에게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을 배우는 첫걸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이곳의 소장인 알베르토 카이로는 2002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린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잃은 것에 대한 생각을 중단하고 지금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불행한 장소로 여기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은 매우 행복한 장소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남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풍부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었다. 감정은 마음과 몸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한 생각이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건강도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퍼트 박사는 감정의 분자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감정은 머리에서 오는가 가슴에서 오는가? 양쪽 모두이다. 차가 양방향 도로에서 동시에 오고 가는 것과 같다. 우리 몸의 모든 생리현상은 정신이나 감정 상태, 의식 또는 무의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감사는 회복과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가 건강에 직접 기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칠드리와 마틴 박사는 심장 공식의 해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그것은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는다.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며 원활하게 움직인다. 또한 몸에서 발산하는 전자기파도 질서 있고 안정된 심장 박동에 동조하는 주파수로 변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해진다. 몸의 각 기관이 조화를 이루며 협조하면 스트레스는 감소한다. 면역 기능도 한결 활발해져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주변 세계를 감사라는 렌즈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계의 기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감기나 질병에 걸리고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며 회복도 늦어진다. 또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호흡, 소화, 신진대사, 배설, 에너지 등 기본적인 몸의 기능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 로버트 스케어 박사는 마음의 상처, 인격 분열,
우울증이라는 책에서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편두통, 과민성 대장 증상, 만성 피로감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지면 가구에 잘 부딪히거나 운전 능력이 떨어지고 실수를 연발한다는 것이다. 면역계 기능도 감소되어 그런 상태에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두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는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한다. 만일 직장을 잃었더라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 대신에 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 그리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도 쌓았어. 곧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감사를 통해 당신은 직장을 잃었을 때 느꼈던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으며 신체 기능을 저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가진 걸 감사하게 된다. 따라서 걱정과 스트레스가 점차 감소되고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건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다. 감사는 회복과 치유를 촉진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게 만든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회복과 재생이 진행된다. 건강 상태가 좋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이런 과정은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몸의 활기를 돋우고 이런 과정을 촉진한다. 감사의 파동을 일으켜라. 당신의 삶에 원하는 일을 끌어들이기 위해 감사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 작전이나 계략이 아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 감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망을 향하여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것뿐이다. 당신이 발산하는 강력한 파동은 거기에 동조하는 파동을 가진 일들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다. 그것은 마법과도 같은 힘이다. 감사를 잘 다듬으면 우주의 리듬을 발산한다. 그 리듬을 전달받은 여러 파동들은 그것과 어울리는 특별한 소리를 내기 위해 모여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끌어들인다라고 표현한다. 동조현상에 따르면 가장 힘차고 강력한 파동이 다른 파동을 끌어들여 자신과 어울리게 만든다. 즉 당신의 파동이 다른 파동에게로 다가가 그들을 보다 막강한 파동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당신의 파동이 선명하면 할수록 끌어들이는 힘이 강해진다. 이 끌어당김과 조절 작업은 파동의 주파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차원에서는 모든 사물과 존재와 경험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 무엇이든 끌어들일 수 있다. 감사는 협력을 촉진한다. 감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협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협조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협조적인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촉진하는 필수 요소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존재에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긴장되었던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가?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때 당신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할까? 반대로 당신이 소중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원망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걸 느끼는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분노와 원망을 표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걸 느낄 수 있는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감사는 당신의 파동과 당신이 원하는 것의 파동 사이에 협조적인 에너지를 창조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인다.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5단계. 1단계,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자신이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감사의 파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우선 당신이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적어라. 만일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나는 많은 돈을 원한다 라고 적은 다음 소망의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를 선택하라. 당신의 마음을 집중시킬 확실한 대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은 현재의 삶과 원하는 소망을 연결시켜서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금 받는 급여의 2배를 받고 싶다. 현재 고객의 5배를 확보하고 싶다. 지금 벌고 있는 판매 수당을 10배로 늘리고 싶다. 모든 지출이나 청구서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 이제 당신은 현실과 연결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당신의 소망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원하는 것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했으면 다음 단계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생각하며 질문해보라. 내가 정말 판매 수당을 10배나 늘릴 수 있을까? 당신은 10배 늘어난 판매 수당을 은행에 입금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이 그래, 나는 지금보다 판매 수당을 10배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정도 액수를 내 것으로 만들 자신이 있어 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은 그 소망을 위해 감사의 파동을 강하고 분명하게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길 바라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으리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충분히 전달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의 소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소망은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 최후로 조정 작업을 마친 소망을 상세하게 적는 것은 그것을 보다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소망이 능력을 지나치게 초과할 경우 진정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수 없다. 파동이 약하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2단계, 소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을 확인하라. 이 단계는 소망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에게 반문해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야만 그 소망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감정은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감사는 소중히 여김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둘 다 감정에서 비롯하는 것들이다.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순간 최대한의 감정을 실어 간절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자신의 소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 소망이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을 때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소망의 의미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원하는 결과가 실현되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이 당신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취미나 다른 활동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당신에게 15,000달러는 다달이 날아오는 모든 청구서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 기분이 어떨지 반문해보라. 안정감과 평온함과 안락함이 떠오를 것이다. 그 밖에 15,000달러가 의미하는 것은 아이들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께 삶을 즐길 여윳돈을 넉넉히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상상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저축을 할 수도 있다. 자동차나 보트, 꿈꾸던 휴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된다. 통장에 돈이 두둑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마음이 흥분되고 신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15,000달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생겼다. 이제까지 생각해낸 것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당신은 교육기관이나 사회봉사단체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다. 얼마나 마음 뿌듯한 일인가? 당신은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흐뭇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15,000달러를 보다 열렬히 원하는 동기가 된다. 감사는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당신의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찾아올 감정을 확인한다면 소망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더욱 간절히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바탕이 되는 소중함과 감사함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런 감정은 당신이 확실한 의미를 깨닫고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한결 분명하고 집중적이며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3단계.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을 뿌리 뽑아라. 감사의 파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믿음이 당신의 소망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래 나는 돈을 좋아해. 열심히 벌어보자. 라고 각오를 다지다가 잠시 후 주머니에 1달러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겨우 1달러밖에 없잖아. 1달러 가지고 무얼 하겠어. 이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모순된 생각은 당신의 파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모순된 생각은 서로의 파동을 상쇄시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를 추구하면서 돈을 모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돈에 집중하고 분명한 파동을 갖는 대신 혼란스럽고 흐릿한 파동을 갖게 되어 원하는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파동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데 필수 요소인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모순된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 방법을 소개한다.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종이에 적어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현실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생각의 집합체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돈 자체와 돈의 장점 또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놀랄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의 소망에 대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보라. 다시 돈을 예로 들면 당신은 혹시 나한테 돌아올 눈먼 돈이 어디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말처럼 돈은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신만 피해가겠는가? 돈이 많으면 도둑 맞을까봐 걱정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해프게 써버릴까봐 염려되는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소망을 향한 감사의 파동을 산만하게 만든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소망과 부합하도록 바꾸어라. 돈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상적인 관념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세상의 돈은 항상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세상의 돈은 항상 풍성하다 라고 바뀔 수는 없다. 당신이 결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 나도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어 라고 바꿀 수는 있다.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감사의 파동을 뒷받침한다. 삶에 대한 당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가치관은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적인 가치관이란 여러 가지 가치관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말한다. 삶이란 고달픈 거야. 죽는 게 속편하지. 나는 행운아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무언가를 얻으려면 고달프게 일하는 수밖에 없지. 나는 항상 일이 잘 풀리는 편이야. 만일 당신이 삶이란 고달픈 거야. 죽는 게 속편하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 무언가를 얻으려면 고달프게 일하는 수밖에 없지. 라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망은 이런 가치관의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결과는 뻔하다. 당신 생각대로 돈이 당신에게 오도록 만들려면 힘이 많이 들 것이다. 발산되는 소망의 파동이 약한데 어떻게 돈이 쉽게 올 수 있겠는가? 돈을 소망하는 파동을 발산하면서 나는 힘든 걸 즐기는 편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힘들게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걸 직접 체험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당신이 핵심적인 가치관을 확인하고 올바른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의 목록을 작성하라. 그리고 이 목록을 돈을 끌어들이는 다짐의 말로 사용하라. 어떤 것을 말로 단언하는 가운데 그것의 현실성이 생겨난다. 이것을 매일 자신에게 되풀이하라. 돈을 지지하는 다짐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돈은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나는 속물이 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은 쉽고 즐겁게 내게 올 것이다. 나는 돈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내 삶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항상 일이 잘 풀리는 편이다. 무언가를 되풀이해서 다짐하는 것은 현재의 생각이나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돈을 지지하는 새로운 생각이나 믿음은 새로운 파동을 발산함으로써 그에 부합하는 일들을 끌어들인다. 돈을 거부하는 생각이나 믿음이 그와 상응하는 일들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매일 다짐을 되풀이해야 한다면 감사의 집중력을 보다 강력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라. 우리는 이제 모든 기초공사를 마친 셈이다. 당신은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것들을 이미 선택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룬 후에 맛보게 될 감정도 확인했다.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도 뿌리 뽑았다. 이제 드디어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 단계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선명하고 집중적이고 강렬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할 수 있다. 원하는 것보다 적게 가졌을 경우 현재 있는 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당신이 청구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수입에 불만족하는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않고 써야 할 돈, 갖지 못한 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는 자세다. 이런 자세는 뭔가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데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한 당신의 파동이 비판적이고 불만투성이라면 보다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발산하는 파동도 비판적이고 불만투성일 수밖에 없다. 이미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나는 현재의 수입으로 청구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라는 믿음을 갖자. 이런 믿음은 돈에 대한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하게 만든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보다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밑거름이다. 만일 통장에 1센트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물처럼 생각하라. 지금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갖길 원한다면 현재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발전시켜라. 만일 당신이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입장이라면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하게 지내고 있잖아.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또는 돈은 좋은 거야. 나도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 라는 다짐을 되풀이하라. 당신의 다짐은 소망의 주변에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할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이제 소망의 파동을 발산시켜야 할 때다. 방해받거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장소를 택해 편안한 자세로 앉은 다음 눈을 감아라. 당신이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소망의 가치를 모두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열거해보라.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개인적이고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 생각하라. 돈을 예로 들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는 식의 일반적인 단어 말고 보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사용하라. 가족들과 디즈니랜드로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줄 거야. 당신의 소망이 가져다 줄 멋진 일들을 그려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라. 보다 많은 돈이 보장해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라. 강한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소망에 집중하라.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고 보물처럼 여기는 감사의 마음을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하라. 만일 감사의 파동에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허락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파동은 집중력이 부족해 원하는 소망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소망의 파동을 발산하려는 순간 걱정이나 두려움, 의심이 머리를 스치거든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당신의 소망에 소중함과 감사함을 싣는 일에 전념하라. 5단계,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어라. 감사의 파동이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여러 징조들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라.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아이디어들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라.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라. 감사의 파동이 일단 발산된 후에는 결코 감사하기를 중단해선 안 된다. 강렬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감사는 최초의 행동이자 최후의 목표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의 소망은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 일련의 사건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취된다. 초기에 찾아오는 기회는 소망의 파동이 끌어들인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결과다. 이 초기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현상을 현실로 바꿔놓으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분별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이용해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릴지 말지 결정하라. 모든 기회에 다 반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때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놀라운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라. 당신이 파동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파동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감사를 작동시킬 때는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라. 당신의 소망이 충족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인내심을 발휘하라. 조바심을 내며 파동을 테스트하려고 들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아직 돈이 안 생기잖아. 왜 아직 안 나타나는 거야? 라고 보챈다고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강렬한 파동을 발산시켰으면 그 파동이 자신과 일치하는 파동을 끌어오리라는 확신을 가져라.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의 소망에 정기적으로 소중함과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내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말라. 소망이 충족되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 지속적으로 소중함과 감사를 표현하라. 당신의 감사 파동은 힘이 더욱 커져 보다 빠르고 쉽게 소망을 끌어올 것이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의 힘이 더 강력해져서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